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오늘 최명진 전현 오후에 어디 갔다 왔죠? 네. 어디 갔다 오셨죠? 개인적으로 물어보나요, 개인요? 아니 자유한국당 그 대국민 보고대회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혹시 여기 나와 있는데 사진이 있나 보려고 하니까 언뜻 좀 눈에 안 띄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강남 어디에서 했죠? 코엑스 앞에서 해가지고 명칭은 5천만 핵인질 공영방송 장악 국민보고대회, 이른바 장애투쟁입니다. 지난 며칠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 나가 있을 때는 장외에서 집회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돌아온 이후니까 뭐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일정하게 상당수가 모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는 의원 당협위원장들 1인당 100명에 300명씩 좀 확보해서 많이 참석시키도록 하자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지역구가 253개니까 한 100명씩 한다고 하면 2만 5천 명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되겠는데 얼마나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차 의원도 오늘 몇 분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 데리고 가진 않고요. 예.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예, 알겠습니다. 모시고 갔는데 최근 이런 상황이 되고 오늘 집회를 계기로 국회로 돌아갈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이 국회로 돌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 서로 만나는 과정이 하나로서 청와대에서 각 정당 대표들 오자회동하자라고 했었는데 거기 가봐야 지금 뭐 면피하려고 하는 들러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뭔가 조금 명분을 준다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해서 오히려 명분을 달라는 그런 표정까지 지고 있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제1야당 안보가 중요하는데 참석해야 되는데 전병헌 정무수석 역할이 아직은 먹혀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국당 내부에서도 안보를 내세우는 보수 야당인데 지금 이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계속 장기간 보이콧한다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이다. 대정부 질의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국면에서 아마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 와중에 이 집회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총동원령 내리는 것 자체가 지금이 민주당에서는 이 동원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지 모른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어떻습니까? 오늘 집회하고 나서 조금 기류가 바뀌고 다시 원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 제가 아까 그 테마가 네. 다음에 이제 이 원래 계획에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에 대한 우리 패널의 입장, 이거를 얘기하시려고 해서 하나 그려놨는데 네. 그걸 안 하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탓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안보 적폐다. 그때 그렇게 그냥 몰래 들여와서 그렇다. 내지는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경강부회식이죠.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국제관계를 볼 수 있으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코스였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는 국가 지도자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몰랐으니까 인제 와서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탓하고 박근혜 탓하는 거는 저는 좀 지도자스럽지 못하고 생각하고요. 그림 좀 설명해 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오늘 우왕좌왕했다고요? 아니 그 전에 예. 문재인 집회에 대통령 대해서 리더십이 이제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거는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문제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일이 붙였냐. 황구시보에서 김치 먹으면 멍청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김정은이가 아마 핵무기 말고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걸 이걸 아마 김치를 개발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남조선의 보수 괴멸을 위한 신무기 아이고. 발표회를 조중합작으로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예. 오늘 집회 간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근데 혼자 다 하실래요 오늘? 예. 아니 아까 물어보시니까 예. 일단은 제가 보니까 한 7, 80m 곱하기 300m에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예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예. 그래서 일정하게 좀 동력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발표를 하시면서
일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만 양해를 구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426일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양해는 안 구하신 게 좀 문제고. 그래서 표현은 국민 일반으로 표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쭉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실제 이 언론 장악 관련해서도 뭐 김장겸 MBC 사장이 이미 출두는 했지만 또 엊그저께 예. 민주당에서 내부 문건이 나왔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치권이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 개입한다는 그런 증거가 돼서 좀 그러한 이 전후 상황이 쉽게 장외투쟁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오늘 집회가 핵 관련 얘기에다가 언론 관련 두 개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이제 정기국회 보이콧 문제 같이 세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주제가 다양하니까 같이 겹쳐서 얘기해 주시죠. 네. 차지영 교수. 예, 뭐 저는 오늘 뭐 자유한국당이 장애에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정당 활동의 하나로 뭐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령 지금 그 북핵 위기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이렇게 장애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 그러냐 뭐 거기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뭐 그 규모 자체도 이것이 지금 뭐 정당의 행사에서 과연 얼마 많은 자발적 시민들의 동참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이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 개발을 위해서 1천만 서명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이 먼저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을 미국을 보내서 아마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신도 지금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는 지금 청와대에서 제의한 이 지금 그 여야 이 지금 대표회담 자체는 지금 들러리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홍준표 대표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지금 뭐 코리아 패싱이 아니고 문재인 패싱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야당의 그런 정당 체제를 인정하는 또 다른 야당에 대한 패싱인지 저는 뭐 그것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뭐 홍준표 대표의 이러한 태도 자체가 과연 지금 이 대한정당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수권정당을 이야기하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계속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도 이 그 다른 정당 대표들과 모임 자체에 안 왔지 않습니까? 델레기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굳이 그러면 이 지금 한 번의 자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럼 개별 정당 대표들을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조차도 홍준표 대표가 못 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안보를 책임진 보수 여당의 그 정당 대표의 그 자질은 아니라는 아마 국민적 비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도 제가 이 지금 여러 가지 북핵 위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거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돌발적 변수들이 나온 데서 과연 지금 청와대가 얼마만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 국면을 끌어가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상황에 끌려가는 측면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답답해하는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계속 이제 우리가 지금 핵 위기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두 측면을 다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1,000만 명 서명 운동에다 미국까지 직접 가서 호소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힘은 국민적인 에너지를 규합했을 때인데 제가 봤을 때 아마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가서 호소하려고 한다면은요. 적어도 국민들의 절반 가까운 쪽들로부터는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지지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호소하는 게 그나마 좀 근거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자료 좀 더 볼까요? 이 문재인 정권, 오만과 독선 독재에 짜여있는 이 문재인 정권, 사드 배치 반대한 장본인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426일 동안 국론 분열, 한미 동맹 분열, 한중 관계 악화 일으킨 장본인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연설하는 내용 계속 들어와 있는데요. 정우택 대표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원내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관련 문제라든가 여기에 뭔가 실마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자꾸 욕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문제 같이 엮여 있는데요. 네, 정계관 의원. 저는 뭐 거꾸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혹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저분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MBC, KBS 직원들이 나와서 뭔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MBC와 KBS 방송 장악 업무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KBS, MBC의 그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 또 그것도 저는 진심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저렇게 주장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주장을 우리 사회 내부에서 저렇게 해서 이제 공론의장에서 한번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미국 조야 인사들 다 만난다고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한 번이 아니고 10번, 100번을 가셔야죠. 그런데 저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국내에서 왜 이렇게 많은 논쟁. 근데 해결하러 간다는 것은 뭘 요구하고 뭘 부탁하러 가는 그 건가요?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는 거고 이제 독자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독자적으로 핵 개발하겠다. 그럼 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내놓으시겠죠. NPT 탈퇴하겠다 이런 거요. NPT 탈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국민들 앞에서 저런 논의를 하는 것은 워낙 우리가 지금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네. 전술핵 배치 얘기할 수 있고 독자 핵 개발하자고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네. 그것이 실행되는 것은 정책적 판단과 국민들의 동의가 이제 전제돼야 하는데 그런 네. 진도가 많이 나간 이야기를 미국에 가서 한다는 것이 실제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네.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당장 다음 주에 만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따지십시오. 전술핵 배치하자 그러고 문재인 정부 방송장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다 쳐다보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하십시오. 예.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공론의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고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 국내 상황을 놓고 예. 꼭 저렇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대통령 만나서 싸우십시오. 네. 워낙 지금 이 사안이 지금 한반도 자체 위기 상황에다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또 자유한국당 등의 제 야당들의 선택의 문제도 얽혀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주제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 한 주제 갖고 계속 벌어져 가는데요. 그래서 좀 들어야죠. 이정훈 실장. 예, 저는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결과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사실 그 보수의 어떤 그런 그 시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태극기가 덮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뭐 석방하라 이런 중심의 어떤 시위가 보수의 어떤 시위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 그림이 별로 안 보이네요.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지금 그런 태극기 집회와 좀 선을 그으면서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항상 있던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뭐 보이네요 또. 뭐.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어떤 뭐 출당 이런 어떤 그 선언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정도의 어떤 인원이 왔다. 뭐 예. 차 교수님께서는 계속 뭐 동원됐다라고만 표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누가 표현했다고요? 동원됐다고요? 동원 앞에는 쓴 적 없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런 또 우려를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인원을 이제 모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다졌단 말이죠. 최소한 저는 오늘의 시위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무의미하진 않았다. 예. 문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들어올 거냐. 그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 집회가 자신감이거든요. 우리 보수 일당으로서는 이 정도의 어떤 자신감을 지금 확보를 했으므로 이제 이 자신감으로 한번 또 정태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제 월요일 날부터 이제 요구 사항을 좀 하면서 원내의 어떤 그런 뭐랄까 협상 내지는 어떤 원내 그 전술로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저는 또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보니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차명진 의원의 입장과 요구를 홍준표 대표가 많이 따르는 것 같던데 지금 얘기한 이종근 실장 얘기를 홍준표 대표가 받아들여서 관철시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그 12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그 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외투쟁을 한 게 12년 만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사학법 기준으로 지금 맞습니다.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2년 동안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 여당으로서 야성을 갖다가 갖지 못했는데 야성을 갖다가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물론 가진 않았는데요. 저 화면에 보고 또 우리 차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다. 이것은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힘을 그 밑에 있는 뭐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바른정당이나 그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쪽에다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수층들은 장외투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기가 국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정기국회인데 정기국회를 갖다가 패싱하고 장외에서 계속 투쟁하기에는 예. 자유한국당의 체질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장애투쟁에 아주 익숙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아까 생각보다 많이 왔다고 했는데 애초에는 어느 정도 올 걸로 예상을 했나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 명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지만 저는 명분은 좀 된다고 봤거든요. 언론 장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핵무기에 대한 불안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명분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정 변호사 얘기했듯이 보수 대중의 어떤 속성상 그렇게 쉽게 잘 모여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에 비해서는 그동안 어떤 게 쌓인 게 있어서 그런지 많이 모였어요. 예상에 비해서. 예, 그래서 원래 한 3천 명 모이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냉정하게 보면 한 10,000명은 분명히 넘는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 내에서 다시 있던 요구를 계속 해야 될 여지는 또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도부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 아까 차재원 교수가 좋은 얘기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국당이 제1야당 아닙니까? 107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면담을 예. 하시면 예.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가 거절했을 경우에 상당히 모양이 또 이상해지니까 예. 좀 그런 어떤 융통성을 좀 광폭 행보를 좀 하셨으면 예.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예, 아까 뭐 차 교수 얘기는 특별하게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개별 정당들 간의 1대1도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취재를 태도로 얘기를 해주는 김광덕 부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저는 이 장외투쟁은 이제 더 이상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하, 일단 결론부터 그렇게 이야기되고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오늘 집회라든가 최근까지의 장외투쟁은 당 차원에서 보면 당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야성 훈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뭐 나름의 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생 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12년 만에 이번에 그 장외투쟁이라 그러는데 과연 12년 전에 할 때는 노무현 정부 집권 3년 차 때 했거든요. 예. 첫 해에 이 촛불 혁명으로 소위 들어섰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 첫 해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가 있고 또 아까 안보와 이런 경제 위기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2005년에는 이게 소위 혁신을 통한 뒤에 이런 장외투쟁을 했는데 네. 지금은 혁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장외투쟁으로 바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일주일 내로 저는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명분이 뭐냐 하면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기 18일 날 출국하잖아요. 그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명문과 이런 거를 해서 이거 다음 주 내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저는 네, 생각합니다. 뭐 몇 분이 계속 뭐 어차피 다음 주라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요. 또 월요일부터는 인사청문 일정도 있고 또 대정부 질문도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